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봉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요? 최근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하는 논란도 있고요. 반면에 고액 연봉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후폭풍.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기업 오너와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드디어 베일을 받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기업 오너 및 최고 경영자 연봉은 보시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연봉이 가장 높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만큼이나 공개 이후 재계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기업 임원 현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국내 기업 경영인은 모두 6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연봉왕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4개 계열사에서 총 301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주요 그룹 CEO 연봉 집계를 보면 상위권은 말 그대로 삼성의 집안잔치였습니다. 상위 연봉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가 차지했는데요. 한편 주요 그룹 임원들의 지난해 평균 보수가 10억 원 정도로 일반 직원 평균 보수의 14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평균 보수가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삼성그룹으로 임원의 평균 보수가 직원들의 평균 보수보다 무려 19배나 넘게 남았다고 하는데요. 대기업 임원 연봉 어떠셨나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번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가 한국 재계가 책임 경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물꼬를 시원하게 터줄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대기업 임원 연봉 현황 유달리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홍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연구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조금 전에 잠깐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억 단위의 연봉 좀 놀랍기도 하겠지만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교수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최고로 받은 분이 300억이 넘는다. 그렇죠. 1억짜리 이 근로자 같으면 300년. 예. 을 동안 하고 5천만 원 근로자면 600년을 벌을 돈을 1년에 버니까요. 듣자마자 되게 아주 충격받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은 회사마다 규모와 또 여러 글로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함께 고려를 이제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다른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라는 네, 의견이신지 우리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든지 LG전자든지 이런 데는 있는데 그거를 애플사라든지 구글 이런 데 이렇게 다른 글로벌 회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직원과 함께 얼마나 더 이 차이가 간극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그거 한 번씩 더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장님에게는 어떠세요? 네, 일단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 수준이 처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일반 샐러리맨들이 받는 급여에 비하면 이런 생각을 일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수, 임원이건 직원이건 그 보수는 기본적으로 성과에 연동돼서 적절하다 하는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가지고 높다, 낮다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되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 연봉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놀라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들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수석 부사장 로버트 맨스필드의 2012년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00억 정도. 틀렸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애플 같으면 그래도 가장 글로벌한 IT 기업이기 때문에 한
뭐 1,000억 가까이도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910억 원입니다. 이제 그거 예. 말고 이제 옵션 그러면 저번에 예. 2011년에 무려 예, 예. 몇천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올라가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애플과 경쟁사인 우리 삼성전자의 네. 권오현 부회장의 연봉을 보니까 67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오현 부회장의 한 13배 정도를 지금 받고 네. 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기사를 쭉 보니까 거의 뭐 글로벌 기업들, 우리 대기업 임원 연봉이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수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그렇게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지금 이 화면도 나왔었는데 예. 특히 재벌 총수 뭐 세원 총수는 뭐 300억대 되고 예, 그렇죠. 또 정몽구 회장 같은 분은 140억 되는데 이제 요거는 140억. 예. 그 회사가 여러 회사에 있는 걸 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자동차에서 가져가신 돈이 57억 정도 됩니다. 57억.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고의 그 아들분이 정의선 씨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천차히 차별이 있는데 이걸 합해서 보니까 300억, 100억 이렇게 돼서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지배 구조나 이런 어떤 그 재벌이라든지 예. 이런 특성상 예. 여러 기업에서 받아서 아주 크게 부각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아니라 계열사들에서 그렇죠. 합해서 그렇게 받는 된 연봉이 거예요. 합쳐졌을 때. 그 권오현 삼성전자 예. 회장님은 거기 그 대표회사 한 회사에서 67억을 받았다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군데서 받아보면 다 합산하면 많아지는데 그분 이제 그 하나고 다른 지금 재벌 되시는 분들 지금 리스트에는 다 합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또 뭐 일부 그 시민단체에서는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졌는지 그 내역도 좀 공개해라.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이 예.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올해 처음 연봉을 공개했기 때문에 예. 올해는 관심이 그 금액의 크고 작음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예.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느냐 그러니까 그 금액의 산정 기준 예. 그리고 어떤 보수를 산정할 때는 그 보수를 받을 사람이 예.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는지 예.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 음.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도 우리 일반 투자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한가 저 금액이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 그분이 이루어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전년에 비해서 그 회사 성과가 어떻게 늘었는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정이 됐다. 그러면 그 금액이 좀 크더라도 아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기업 성과 비교되는 건 그런데 내역을 공개하라. 이거는 아니 그래서 예. 올해부터 예. 그 산정 기준하고요 방법을 공시하게 돼서 지난달에 여러 나왔는데 보면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그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몇 개 봤어요. 예. 그랬더니 금액 총액도 나오고 예.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나오는 예를 들면 그 근로소득 얼마다, 예.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됐고 그 소득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그 이제 사업 보고서에 예. 그래도 좀 올해부터는 좀 명시가 지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걸 보는데 다만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정몽 회장님은 전부 급여로 다 처리됐더라고요. 예. 그들이 전액이 급여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있는 분은 급여, 상여, 뭐 기타 소득이 나눠서 처리가 됐는데 뭐 그건 회사에서 뭐 그 급여로 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좀 나눠나니까 급여는 뭐 10억대뿐이 안 되시더라고. 우리 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께서도 예. 나머지 뭐 기타 소득 뭐 이런 걸 합해니까 6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게 5억 이상 된 분만 해당이 되잖아요. 예. 나머지 있고 또 임원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렇죠. 큰 회사.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되니까 등기사야 되고 또. 그러니까 몇 분만 공개가 된 게 4분 정도만 공개돼 있는 거예요. 공개되는 조건이 등기사이고 등기사 5억 이상 5억 이상이죠. 연봉. 예. 그러니까 수백 명에 있는 물론 뭐 등기사 말고도 다 임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지금 공개가 전혀 안 돼서 그거는 얼마인지를 아직 어느 정도 총액은 나오는데 이 자세한 기준들을 일일이 안 나오죠. 그건 우리 선생님 말씀 따라 그런 거는 아직 표시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봉 공개된 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잘 접하기 힘든 액수가 나오니까 네, 처음에 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분들이 또 그런 대기업이 이끌면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또 따져보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긴 네, 하고요. 근데 네, 그거 따져봐야 이번에 돼요. 여론에 좀 타깃이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김승현 회장인가 네, 네. 지금 뭐 좋지 못한 일로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거액 연봉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면인데. 네, 일단 그 임원들의 연봉, 특히 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두 오너 일부 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연봉 금액이 일단 큰 것도 문제이지만 예. 그 금액에 대한 적정한 성과를 냈느냐, 또 회사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어떤 회사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거는 예. 그 적정한 기여를 통해서 그리고 예. 그 기여가 주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시장으로부터 투자자 일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기존에 했던 기여하고 달리 매년 지금 연봉을 받은 건데 예. 작년에 받았던 연봉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금액은 과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배임이나 횡령죄로 이제 구속이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십니까? 그 예. 일반 기업이었으면 그 감옥에 가 있다. 한마디로 잘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자하고 완전히 오너니까 감옥에 가 계셔도 이게 이제 나갔던 그런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국민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겁니다.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돈이 이렇게 나갔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적잖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보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이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성과급 또 재벌에 대한 어떤 그 지금같이 정당하게 받는 여러 기업의 보수 체계를 예. 국민들에게 감정상 흐트러 놓아가서 예. 오히려 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유능한 전문가를 끌어와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국제적으로 아주 그 재능 있는 분들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이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이제 한두 분에 대한 예. 것만 가지고 표지를 삼아서 그렇죠. 크게 드러내는 것도 맞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업종에 따라서는 예. 특히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회사는 적자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임원들 급여는 많다라는 예.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많은 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일반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아마 감정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다한 보수다라고 예. 하고 그 보수에 대한 적정한 합리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보수의 일부를 환수하거나 자진 뭐 반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할 필요성은 있어 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최태원 회장께서 300억 안 받겠다고 예.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 급여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임원이라는 게 임원은 사실 그분이 300억 뭐 10억을 매년 계속해서 한 10여 년 받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야 그거 뭐 대단한 것이 되지만 수명이 보통 이 대기업도 3년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때 받는 거고 이 그 밑에 있는 그 일반 직원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상법을 들여다보면 이사의 책임이 상당히 돼 있고 거기 처벌 규정이 10여 개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벌고 뭐 내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있고요. 또 세법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계 처리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예. 돈이 나갔는데 누구한테 나간지도 모르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 규명이 안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장부나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추계가세를 해서 장부에 써 있는 거하고
국가가 저 세무서에서 와서 한 축에 와서 하고 차이가 나면 다 누구 돈으로 가게 됐냐? 대표이사에게 상여금 준 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고스란히 상여금에 대한 그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뭐 그분들이 이미 고액이니까 최고 세율이 지금 38%거든요, 소득세. 그러면 이제 38%인 걸 다 내는데 그 금액이 작으면 괜찮은데 큰 대기업인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예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자기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항이 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이사하면서 떨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 보험료적 성격도 있다. 그 돈이 꼭 예. 그 지금은 많지만 예. 어떨 때는 안 되면은 또 책임을 하게 돼 있고 또 그게 급여가 또 중요한 게 뭘 또 있냐 상법은 그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 책임 범위가 또 있어요. 급여의 6배속 정도까지 넘어서는 책임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급여가 그 규모가 얼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많고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데 급여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도요.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서두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든가 네. 현대라든가 요즘 뭐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임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요즘 경영 좀 힘들고 네, 적자 그렇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도 여전히 네, 임원들이 지금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네. 짊어질 책임을 생각하면 네. 잠시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연봉을 내리는 것은 네.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급여가 이게 물론 우리가 딱 보면은 장사가 안 됐으면 조금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예.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그 책임 부여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결손이 나면 또 그걸 끌어올려서 이익을 낳아야 될 그런 채무를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예. 결손 날 때 영입해 오기도 하잖아요. 예. 영입해 오는데 그분에게 급여를 작게 하면서 영입해 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이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턱없이 또 내릴 수도 없어요.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잘못했으면 자르죠. 사실은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그거를 너무 뭐 배관시하고 할 건 없다. 그러나 다만 너무 국민들 감정에 예. 너무 차등이 있으면 좀 위화감 조성을 사회적 책임을 바하지 않은 문제가 것도 있는 있겠다.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적절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연봉 공개 기준이요. 이제 네. 5억 원 이상에다가 등기 이사로 이렇게 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일부 또 꼼수 쓰는 네. 오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민단체들은 도덕적 해이다라고 네.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처음에 이 법이 개정될 때도 예.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이 예.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또 5억 이상 받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그걸 예상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등기 임원을 그러니까 사퇴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의 급여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예. 있어 보이고요. 예. 더불어서 최근에 뭐 그때도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 예. 또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면 등기 임원에 한정을 할 게 아니고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도 예. 일부 이제 책임이라는 부분 등기 임원은 사실은 상법상의 무거운 책임을 부담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임원의 연봉이 지금 이렇게 공개된 만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미 공개가 안 되는 대상인 미등기 임원이 어쩌면 예. 등기 임원보다 더 많은 높은 보수를 받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고 또 궁금해하고 추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법상의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등기 임원의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픈이 되고 예. 그게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나올 얘기가 미등기 임원인데 예. 그러면 상법상의 등기 임원으로서 예. 이사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는 등기 임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공개는 안 된다. 예.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주주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그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예.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네.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등기 이사이고 네, 5억 원 네. 이상이죠? 네, 네. 이거나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본시장 및 그 금융투자 그 법률에 그 이제 이사 그런데 임원의 정의가 이사와 감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라고 그러면 그냥 법적 이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이사가 지금 되고 있고 미등기 이사가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다 공개하면 다 좋아 보이기는 하죠. 우리 뭐 다 남의 거 들여다 보니까 나는 좋거든요. 나는 좋지만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모든 그 정보와 비밀 이런 거 다 내보여야 될 건 아니에요. 우선은 주주가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제일 첫 번째지 주주 이외자가 너무 범위 제한 없이 들여다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10만 달러 정도 이상이고 최소한도 3인 정도인가 대표적인 우에 있는 분들만 공개를 해요. 그러면 대략 그 기업에 얼마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회를 통제하면 밑에도 자동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면 밑에는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오너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비등기에 가서 뭐 엄청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또 뭐냐면 주주예요. 네,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도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리 피고 저리 피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까? 야, 오너가 책임을 져라. 법인 등기사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하는 시절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경영을 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쓱 빠져나가니까 책임 경영이 아니라 이제 전문 경영으로 가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기만 한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돈만 가지고 요 가지고 볼 일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저 되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보수를 공개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의견도 좀 제시를 하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상위 3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법에서는 등기 임원의 하나고 5억 원 이상인 사람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을 못 받는 그런 회사에서는 아예 한 명도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5억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지는 차치할 문제고 일단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등기인지 미등기인지 고려할 필요 없이 상위 뭐 3인이든지 5인이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급여가 어느 정도 금액 단위도 굉장히 또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 예를 들면 5억 기준으로 등기고 미등기를 가리지 않고 공개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대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좀 타당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외국에 보면 이 연봉 공개가 전문 경영인들을 좀 관리 감독하고자 사실은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보면 이 조건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 오너들 잡아보자. 마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약간 좀 마녀 사냥식의 그런 언론 비판과 함께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벌써 우리가 이 화면에 나온 게 뭡니까? 이 완전히 그룹의 총수 중심에 총 얼마 받았느냐. 그래서 모든 기업들 다 합쳐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룹들에 대한 재벌 기업 여러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해소하는 방향을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면에서 재벌에 이런 거를 너무 초점을 두다 보면 다른 그렇지 않은 그 전문 경영인들의 압박이 와서 그분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도 좋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적게 준다고 기업 가치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임원이 되는데 입사해서 평균 20년 걸리고요. 임원이 되는 사람이 안에서 임원이 되는 확률은 몇 %일 것 같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 정도 아닐까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0.8%네요. 아유, 진짜 별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사실 임원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100명 입사하면 한 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셀러리맨 신화를 보여줬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권호연 사장 같은 60억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셀러리맨들이 그분을 보고 그런 걸 가지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녀 사냥식으로 이러다 보면은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좀 잘 안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반기업 정서가 좀 퍼지다 보면 기업 활동도 좀 위축될 것 같고 네, 그래도 네. 반작용이 많이 네, 있을 수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받는 그 범위에서 예. 우리가 받는 범위 어느 정도면 뭐 이해할다 예. 할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지. 그거를 우리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자꾸 몇 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를 통해서 통한 그 책임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기와 관계없이 막 돈이 나가야 될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 또 그 기간도 짧고 예. 또 우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많이 받는다고 뭐라 그러지만 또 우리의 또 로망이고요. 또 그렇죠. 사실은 한편은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살다가도 로또도 한번 붙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적절한 수준이 문제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을 해봐서 우리나라 전체를 구분해보고 또 아까 같이 합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별로 정보되는 정보를 이렇게 누가 어느 기업에서 얼마 받아갔냐 예. 개별 기업 단위도 공시해서 그거 좋은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을 들 필요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올해 처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관심의 대상이 예.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특히 오너 일가 예. 오너 일가들은 도대체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얼마나 받느냐. 예, 예. 네. 그런 측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혹시 그 좀 일반 샐러리맨들의 평균 급여와 대비해서 예. 지나치게 편차가 크다. 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 요소나 예. 화합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너들이나 뭐 꼭 오너가 대상은 아니지만 예. 임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가 봐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부러워요. 교수해갖고 저를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예. 적절하게 기여를 하니까 그렇게 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기여가 어떤 것인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알려주고 예. 충분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임원의 급여 책정하고 직원의 급여 책정은 분명히 이 스킴이 다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른 이유나 근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면 뭐 우리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그냥 뭐 누구는 많이 받았대더라 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예. 천천히 들어보니까 받을만 하더라.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 예, 예. 그러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올해 예. 사실은 그 전부터요 평균 보수는 공개했어요 예. 사포고서에. 근데 올해 이제 이름이 나타난 거야 갑자기. 그렇죠. 맞습니다. 이름이 예. 나타나서 그러니까 합산하기도 좋고요. 저도 뭐 가서 대본에 가서 누가 얼마 받았는지 나오는데 한편 직원들 평균 그 봉급도 상당히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1억이 넘었더라고요. 예. 평균의 직원이. 그래서 그거 저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마 교수님의 전화 네. 퇴직할 때도 그 연봉 받기 힘든. 글쎄요. 이런 저가 것 저 교수 25년 올해가 되는데요. 1억이 안 넘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안 넘죠. 급여 학교에서 주는 돈이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이 삼성전자가 대단하다. 근데 저는 뭐 그래도 그만한 성과가 올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과급도 지급을 했을 거고요. 예. 예, 그걸 합산했을 때 그리고 그게 사실 그거 보면요. 228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저 매출액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이요. 국세만 198조 들어 200조 들어와요. 근데 여기 회사가 4조 원을 8조 원을 세금을 냈어요. 총 200조 중에서 8조만 대략 4%안 됩니까? 엄청난 그 기업에서. 근데 또 그것도 매출액이나 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보면 2년 전보다 거의 배로 또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지금 이 연봉 액수 두고 네. 참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뭐 월세 전세 상한제 네. 두자 그러더니 네. 지금 임금 상한제 두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참 네. 모르겠습니다. 줄 거는 주고 뭐 그분들이 기부를 하든 건 그거는 그분의 아닌 것 같아요. 상한제 이거는 상한제. 개별 기업에서요. 예. 네, 개별 기업이거든요. 어차피 이게 공기업이다 그렇다면 또 한편 이해가 갈 수도 그렇죠. 있는데요. 예. 어차피 개별기고 국제 경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임원보다 더 많이 주는 직원을 뽑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우리 국민의 양면서인 게 최근에 네. 이제 규제 철폐하자, 네. 규제 뭐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네. 이런 거는 또 계속 이제 그거는, 규제를 네. 또 만들어가고 싶은 참 네. 아닌 것 같죠? 뭐 참. 심리적으로는 예. 이해는 가요. 아유 저렇게 많이 받으니까. 예, 예. 그런데 부럽죠. 부럽죠. 예. 사실 아유 너무 부럽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그 쌓아온 그 업적과 역량과 다 감안해서 그렇게 나왔고 국제적 수준도 생각을 했고 이런 이 경쟁 사회에서는 아마 그 예. 정도를 배려하는 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옹호라보다도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또 그렇지만은 국제적인 기업이지만 한국에 또 있잖아요. 상장돼 있으니까 한국의 그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역의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현대라는 게 우리가 뭐 지역 환경 모든 것들을 기업 지배구조 예. 윤리 다 따져야 되니까 그 금액을 꼭 미국하고 또 비교해서 너무 작으니까 더 올려야 된다. 예. 이것도 꼭 맞는 말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급여를 상한제로 둔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가 적절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급여다, 뭐 적은 급여다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예. 상한선을 둔다? 참, 이거는 이거는 좀, 좀 아닌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예. 유사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스위스인가 그럴 텐데. 유럽이겠죠. 그렇죠. 예, 그 직원 평균 급여의 예. 12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10여 배 가까이 됩니다. 12배 정도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던가 그랬는데요. 예. 뭐 당연히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겠죠. 예, 예. 그런 시도는 적절치 않아.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네. 그 최고 경영자들이나 임원들이 뭐 기업이 만드는 성과에 그리고 우리 국가 경제에 기여한 만큼 네.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은 $1를 받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배당금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본인이 만들어낸 그리고 임원들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으로 받겠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좀 근데 타당성이 있다고 특히 보시죠? 저희들 우리가 이 지금 오너들이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만약에 등기사를 갔더라도 차등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규정은 예.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 규정을 일단 급여를 한도를 두게 돼 있습니다. 한도를. 그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거든요. 예. 그 때문에 그런 분들은 책임 경험 차원에서는 등기사로 들어가고 예. 그렇지만 급여는 그 업적에 따라서 나오는 게 배당이잖아요. 업적에 내가 잘했으면 업적이 냈으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배당을 예.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강한 오해 소지도 없이 위해서는 그쪽으로 받으시고요. 진짜 전문 경영인에게 많이 들여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거 나왔다고 등기서 난 빠지겠다. 이것도 좀 책임 경험에서 맞느냐. 이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 예, 예. 말씀이 나와서 잠깐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 정도의 어떤 예. 주식으로 제공하는 보상,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팀쿡 CEO 같은 경우도 예. 대략 보면 뭐 작년에 현금성으로 받는 급여는 약 한 4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정도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급여의 구성이 예. 기본 샐러리가 얼마, 그다음에 이제 성과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얼마,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얼마 이렇게 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본 급여가 약 한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는 이제 성과에 연동된 그런 그 급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기타 다양한 게 한 10% 정도 내외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 팀쿡 CEO가 처음에 취임할 때는 예.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샐러리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대신 주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식인데 그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약 한 3,7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근데 그거를 장기적인 스킴을 짜서 예.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성과를 매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제 그 통제에 재직 넣지는 기간 동안 물리적인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 주주들에게 안내를 하고 예. 그 산정되는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산정하는 주체도 예. 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예. 평가에 의해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예. 어떤 예를 들면 보상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임원 보수가 지금 올해 첫 해 공개됐기 때문에 예. 관심이 너무 그 금액이 크고 작은 뭐 상한 이런 쪽이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구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지 회사에서 설명 그렇죠. 의무가 좀 있지 않느냐. 자, 지금 뭐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쉬어가시죠. 네. 예,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 연봉 공개가 기업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벌 구조,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그렇죠. 재벌 구조 어떻게 네. 보시는지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가족 중심의 그 경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이 이어서 또 자녀가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는 길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3세, 4세 막 이렇게까지 예, 오고 예.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 성과가 어떨지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그 몇십 년 동안에 온 거는 그 대기업 중심에서 발전되고 여러 가지 예. 좋은 점도 있었고요. 나쁜 점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좀 상당한 그 주요한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에 조금 장기적으로 압력해서 경영하는 것은 도움은 됐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그분들의 지금 그 연봉 같은 것도 아까 금방 말씀 나왔지만은 예. 순환 출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을 조금 투자해놓고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다 자기 거로 그렇죠. 만드는 예. 이런 특이한 제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을 때는 괜찮지만 잘못되면 어느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어느 기업이나 한두 개의 기업을 잘못 운영되다 보면 연쇄해서 그룹이 전체가 어려운 처지에 올 수 있는 등 우리가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예. 우리가 세심한 한번 평가를 해볼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그 오너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들여다보면 오너도 아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주의 비율로 보면 비율이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렇죠. 순환 오너라고 출자를 얘기하면 짜다 보니까 사실은, 예. 사실 그래 되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오너 경영, 전문 경영 이런 말이 조금 많이 일반화되어 예, 예. 있긴 한데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너 경영 대신 가족 경영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뭐 창업자 가족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 네. 오너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배 구조라는 말 자체에 일부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 이러면 보통은 그 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분을 얼마만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데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요. 조금 그 지배 구조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 치면 예. 그런 소유 지분의 구조도 일정 부분 중요한 그 포인트긴 하지만 그 지분 구조에 입각한 주주총회에서의 우결권 행사 예. 그리고 그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결정도 하고 또 CEO를 원칙적으로 이제 법상으로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CEO가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지배 구조라는 말에 너무 지분 구조, 소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말에 너무 천착이 돼버리면 원래 지배 구조란 말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범위. 예를 들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때,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리고 그 의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견제나 감독이 적절하게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법하면서 최근에 뭐 준법 지원이라든지 금융회사의 준법 감시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내부 통제가 되면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 경영 성과가 나오면 그 예. 경영 성과를 모든 주주들에게 적절하게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유보를 해서 더 좋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나오면 다시 또 주주에게 넘겨준다. 뭐 이런 전체적인 그 과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번에 사실 SK 최태원 회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네.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둔 데서 결국 이게 지금 사건이 비롯된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예, 이 있습니다. 부분도 언젠가는 좀 해소가 네.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요새 화두가 뭐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윤리경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예. 근데 윤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뭐 말로만 이제 풍성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보다는 그 윤리경영 중에 상당한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지배구조를 잘 파악을 해보면 예. 그걸 통해서 윤리경영을 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서 지배구조 했는데 우리 그 선생님 말씀대로 지배구조니까 맨날 소유관계만 따지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잘 구성됐냐, 사회이사가 어떻게 구성됐냐, 예.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공실은 제대로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또 아까 그 말씀 네. 경영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주주가 싹 안 가져가고 조금 나눠줬냐, 종업원에도 나눠주고 예, 예. 또 바깥에 담벼락 바깥에 지역에도 나눠주고 국가에도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윤리경영이고 지배구조인데 그걸 말아야 이제 우리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지만 사실 윤리경영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이거 감시 외부 감사 상당히 필요하고 있어요. 투명 경영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상당한 분들이 지금 감옥 간 것도 횡령이니 배임이니 이런 거 아니십니까? 네. 소유와 경영 그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명하게 했으면 소유와 경영이 이렇게 뭐 같이 하든 누가 와서 그 하든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다. 그게 누가 막느냐? 입김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그렇죠. 눈치를 보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기능을 해야 못하는 됩니다. 거죠. 예. 이사 감독.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그 관리 그렇죠. 감독, 견제 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이런 감사 감사위원회 뭐 또 이사회는 또 외부 감사 사회이사 뭐 이렇게 대부분 사회이사들은 또 거수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계 보니까 예. 뭐 가서 이의 제기하거나 반대 찍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통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이사 선임 절차도 조금 개선의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이제 이사회의 중요성, 예. 이사회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또 이제 논의가 이어지고 가는데요. 예.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과거에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예. 경영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리고 그 이사회에 그 함께 참여하고 있는 CEO를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예. 성과를 잘 내라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사회에 의사결정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리고 특히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더 중요한 이사회의 기능은 어쩌면 집행 임원들, 그러니까 CEO를 정점으로 하는 경영진들이 예. 적절하게 회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로 넘겨서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또 상당 부분은 그 CEO에게 위임이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격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예.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CEO에게 위임이 될 예. 필요성도. 예. 그런 과정에서 CEO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또 적절하게 집행임원과 함께 집행을 하는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오히려 예. 현대 이사회에서는 더 좀 부각된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무시할 예.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 견제와 감독. 이거는 견제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필요한 조언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예. 적절하게 지원도 해야 됩니다. 경영진 적극 지원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속도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이 정도 발전한 네. 것은 사실 네. 재벌 중심의 어떤 대기업들이 빠른 굉장히 결정.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위치에 와 있다.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벌 중심의 특이한 기업 지배 구조 네.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제대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와 네. 감시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네. 오히려 네. 좋은 지배 구조이지도 않은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아니 어떠세요? 저도 뭐 그거 일면 합당한 난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막 삼성 이렇게 의사결정 빨리 하고 치고 나가는 거 보면 네. 외국 기업들은 막 그 입이 쩍쩍 벌어지는 것 부러워하고 같아요.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은 혼재 있는 거죠. 예. 물론 여러 가지 단점 쪽을 너무 많이 바라보면 이거 금방 없애야 될 것 같고 한데 예. 장점을 바라보면 역시 장기적 안목을 우선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지금 뭐 1년 해가지고 스탁 옵션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문 경영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게 성과를 제일 내죠. 그거죠. 자기 예, 뭐- 또 재신임 받아야 되고. 재신 받아야 예, 되고 예, 예. 그다음 잘 보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진정한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들에 대한 의미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너무 또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분의 위험 분산이 안 되고. 위험 분산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너무 입에 의존하게 되면은 예. 그 다른 분들이 경직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활하는 시스템, 감시와 뒤에 외부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재벌이 망하고 뭐 망한 적도 있고요, 그럼요. 실제로. 예, 예. 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 경제 구조에서 예. 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걸 적절하게 이 제도와 시스템을 잘 우리가 밑받침해줘야 되겠다. 갑작스레 우리가 좀 미국식 지배 구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수정 보완해가면서 네. 우리에게 네. 맞는 좀 네. 그런 구조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족 경영 내지는 창업자 일가에 의한 예, 예. 오너 경영에서의 장점들 쭉 말씀 주셨잖아요. 뭐 신속한 의사결정, 예, 예.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고 중요한 과감한 예. 연구개발, 예.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우리 경제가 이만큼 여기까지 왔죠. 성장했다라고 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런 장점들 이면에는 또 일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 보입니다. 예.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 창업자 일가의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상속이나 증여 같은 그런 걸 좀 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혹은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한 그 내부 거래 그리고 또 골목 상권의 붕괴라든지 예. 몇 가지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적절히 상생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정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뭐 가족 경영이건 전문 경영이건 그렇죠. 예. 오너 경영이건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감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만 주총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주총은 굉장히 좀 형식적이에요. 네. 그리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하루에 그렇죠.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가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떠 보면은 옆에 언제 열리냐고 관심을 무지하게 갖고 있죠. 날짜를 딱 디데이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겹쳐요? 자기 입장에서. 예,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주식회사로 치면은 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 한 2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만 2천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언제면 결산의 90% 이상이 결산이 12월 30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90일 내에 감사를 외부 감사 받는 사람 90일 내에 다 사업 보고서 다 내게 돼 있고 또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렇게 돼서 어차피 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또 구조도 없잖아 있으면서도 특히 대기업 같은 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 이게 보조를 또 마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예. 우리가 보기에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주주의 의사결정이 들어갈 수 있느냐. 주주가 꼭 한 회사만 출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주주권의 그 어떤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대기업 임원 공개로 출발을 해서 네. 지금 우리 기업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문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좀 정리를 해야 아, 되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정서들이 좀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좀 많이 생겨나고 네. 있는 거고 기업들 네. 활동이 위축되는 건데 사실 네. 우리 외국 나가 보면 재외 공간 가보면 참 속 터지는데 외국 나가서 우리 기업들 활동하는 거 보면 참 아유, 네. 뿌듯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너무 이렇게 기업 잡는 거 말고 우리가 관리 감독 할 건 해야겠지만 좀 기업 좀 길을 살려주는 그런 좀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두 분께요 각자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요새 뭐 이제 경제 민주화보다 요새는 또 경제 활성화를 예. 주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적으로. 우선 경제가 살아야 복지도 된다는 의식이 또 한편 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중요해요. 음. 기업가가 이 위축이 되거나 내가 뭐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할 때 이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 경제와 복지고 모두 다 싸그리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침체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공익적 차원이라든지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예. 너무 과도하다 싶게 해주는 거는 좋지 않다. 급여도 너무 뭐 한도를 정한다든지 이런 아이고, 얘기라든지 예. 너무 뭐 많다고 너무 자꾸 이렇게 지금은 공개하니까 그렇지만 국가 거를 이렇게 언론들이 다 제시하고 내면은 예. 아 그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게 좋지. 지금 요번에 의원 입법에도 뭐 모든 임원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의원 입법 하시겠다고 벌써 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다른 나라도 비교해서 예. 기업가 정신 살아가도록 예.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예. 우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장님, 예, 정리 좀. 일단 뭐 임원 연봉 공개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뭐 여러 예. 가지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규제를 좀 철폐하고 좀 자유롭게 뭔가 기업도 하고 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그거를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거를 할 필요가 있고 법제도 말고 또 그 규제에 의한 거 말고 시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를 해주려면 적절하게 공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지금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거를 예. 시장 규율로 넘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규율로 넘긴다는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예.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뭐 또 그렇게 해서 더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 규율 중심으로 가고 예. 그 제도로 컴플라이 오 익스플레인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준수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평가는 시장에서 받는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나치게 정부가 또 역할을 내세우면서 규제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자, 오늘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로부터 출발해서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 구조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홍기영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정재규 한국기업 지배 구조원 연구조정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가 한 주 동안 이어지는 것 같더니 오늘은 강원도에선 눈 소식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요즘 날씨 따라잡기가 참 혼란스럽네요.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교차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